베네수엘라 대통령 농민의 암호화폐 기반 대출 제공 능이라고 되어 있죠. 베네수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석유 매장량 1위 국가가 베네수엘라입니다. 그 나라가 국내에 농업의 자금을 조달할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 농업 분야의 암호화폐 기반 대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금 농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암호화폐 기반으로 대출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낮은 이자율과 농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암호화폐 페트로를 언급하며, 페트로 뭐예요? 베네수엘라가 발행한 석유 담보 화폐가 페트로입니다. 페트로 코인이 실제로 존재해요. 얘네 나라는 석유 코인을 실제로 발행을 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해온 것처럼 모든 암호화폐를 활용할 것. 베네수엘라 통화 볼리바르가 6월 이후에만 달러 대비 20%가량 하락. 얘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달러 대비 20%가량 하락인데, 일단은 베네수엘라에서 농민 암호화폐 도입을 한다고 하죠.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이게 베네수엘라로 해서 난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농촌에 가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되냐? 암호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농민이 비트코인을 담보로, 베네수엘라 그 정부에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받는데 대출 받는 이자가 법정화폐보다 더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디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을 담보로 받는 겁니다. 요건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담보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겠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그리고 얘네가 아까 페트로 발행을 했죠. 지난 영상에 제가 5.1달러를 오펙에서는 수출을 할 때 달러로 지금 그 수출을 하고 있죠. 5.1 대금을. 근데 앞으로 5.1 대금이 뭘로 할 거다? 비트코인으로 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페트로 코인도 석유입니다. 얘네가 지금 석유 매장량이 1위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나라에서 돈을 벌어오는 거는 석유가 90% 이상이에요. 석유 산업이 잘 나가니까 다른 산업들이,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석유 산업이 잘 나가니까 석유 산업에 치중이 되어 있어요. 일단 걔네 나라에서 생산을 해. 생산을 하는데 수입해오는 가격이 생산해는 가격보다 수입하는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경쟁력에서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베네수엘라에서는 생하기 힘든 겁니다. 석유 산업에만 의존하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예요, 얘네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있고 경제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유가 하락이 제일 큽니다. 유가 하락이 왜 일어났냐? 얘네는 반미예요. 달러의 반대입니다. 아예 반미 성격을 갖고 있어서 미국과 갈등이 엄청 심해요. 심하기 때문에 미국이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미국과 대립이 있기 때문에 전에 미국이 셰일가스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가 있었습니다. 셰일가스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그 유가 가격이 오르니까 셰일가스 그 생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셰일가스 생산이 그 가격 대비 채굴하는 게 맞아요. 단가가. 근데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거를 석유 수출 기구에서는 오펙에서 막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막기 위해서 얘네들이 그 지책을 내놓은 게 뭐냐? 석유 생산량을 늘려서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과 지금 대립을 해서 미국이 셰일가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고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셰일가스가 생산이 가능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서 석유 수출 기국에서 회원국들은 다 석유 생산량을 늘리고 국제 유가를 떨어뜨린 겁니다. 한마디로 국제 유가 가격이, 기름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석유 가격이. 그렇게 되니까 베네수엘라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얘네 경제도 다 휘청하는 겁니다. 하필이면은 그때 국제 유가 떨어뜨릴 때 얘네 그 차베스라고 대통령이 사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까지 돼요. 그러면서 경제 규모가 절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미친 듯이 오르고 화폐 가치는 또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자고 일어나면은 10만 원이었던 화폐 가치가 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양배추 한 통에 만 원인데 10만 원이 되어 있어.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얘네는 지금. 그래서 지금
석유 담보화폐가 페트로코인이고 베네수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게 다 그것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얘네들이 그 경제적으로 오일머니를 축적하고 생산시설이나 뭐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빈민층 뭐 무상교육이나 의료정책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 의욕이 떨어지죠. 그래서 민간 기업이 20%나 감소를 했습니다. 빈민층 비율은 줄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빈곤율은 떨어졌는데 GDP는 곤두박질을 치는 반대로 가는 경제 정책을 펼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뭐 차배 쓰고 뭐 대통령이고 다 고위직 부자들은 계속 부유하고 돈 없는 국민들은 계속 힘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이라고 합니다. 석유가. 그리고 수출 96%. 얘네가 한때는 경제 부국이었습니다. 한때는 경제 부국. 수출이 전 세계 96% 할 정도로 부국이었는데 석유 수출량이 세계 5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엄청 떨어져 있죠. 정리해서 석유 산업에만 이해했죠? 경제 구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미국과 대립. 아까 셰일가스 말씀드렸죠. 셰일가스 석유 가격 하락, 베네수엘라 피청.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된 거랑 비트코인 시장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엘살바도르 예를 들어서 얘네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쓰겠다고 합니다. 달러 최초예요. 비트코인을 통화로 쓰겠다고 하는 국가는 엘살바도르. 이런 식으로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엘살바도르 뭐 베네수엘라 이런 애들이 자기네 화폐 가치가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한 애들이 대체적으로 뭐냐면 달러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불안정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얘네 다 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 국가적으로 인프라가 그 통화 인프라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국가들은 비트코인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살바도르도 비트코인 통화 쓰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나라들이 뭐 많죠. 뭐 남미나 뭐 아프리카 이런 애들 해서 어떤 식으로 가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비트 근본이제. 우리 근본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다뤘었죠. 금을 위주로 달러를 찍어내고 금 근본이제를 해왔었는데 우리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렇고 근데 앞으로는 비트 근본이제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비트 근본이제 아니면 뭐 비트 근본이제 플러스 CBDC 같이 통화되는 이런 움직임을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는 무조건 비트코인을 쓸 수밖에 없다. 왜? 비트코인 쓰면 달러에 영향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달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비트코인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나중을 봤을 때 희소성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국가적으로 재정도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는 비트코인 시장을 쓸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의심하는 거는 뭐다? 사치다. 맞아 뒤져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의심하면.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